자, 이번 시간에는 부의 편집기에 대해서 먼저 살짝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다른 챕터에 부의 편집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 종료하는 방법, 파일 내용 저장하는 방법, 총 3가지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터미널에서 vi 명령어를 입력하면 돼요. 입력하고 엔터 키시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터미널 화면이 전환됩니다. 자, 이 화면이 부의 편집기가 실행된 화면이고요. 자,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부의 편집기는 VI에 향상된 기능 가진 VIM입니다. VI Improved 약자고요. 자, 이게 실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실행된 화면이고요. 이 화면에서 우리가 종료를 하고 싶을 때 명령어 보통 종료가 QUIT라는 명령을 많이 씁니다. 줄여서 Q. 그래서 종료 명령을 사용할 때 VI 편집기에서는 Q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VI 편집기가 종료가 됩니다. 자, 실행과 종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지우고요. VI만 입력하고 엔터키 칩니다. 자, 이 부분이 VI 편집기가 지금 실행된 화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론 입력하고 Q를 입력해서 VI 편집기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자,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콜론 Q라고 적어주세요. 콜론 Q. 네, 그런 다음에 다시 VI 입력하고요. VI 편집기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VI 편집기를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VI 편집기는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총 2가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VI 편집기를 실행하고 난 후 이 화면, 이 상태에서 현재 어떤 모드냐면은 명령어 모드, 줄여서 명령 모드라고 합니다. 명령어 모드. 그래서 이 모드에서는 여러분들 입력하는 어떤 단어들이 VI 편집기에서는 명령어로 인식합니다. 명령어로. 그래서 명령어 모드라고 합니다. 다음 2번째 모드가 입력 모드가 있습니다. 입력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키보드에 글자 I 글씨를 누르시면 됩니다. 인서트 약자입니다. 자, I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 하단에 인서트라는 글자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서트. 자, 그 왼쪽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고요. 여러분 현재 명령어 모드인지 입력 모드인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서트라는 글자가 나오면 현재 입력 모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 모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즉 편집이 가능합니다. 편집을 다 한 후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저장하고 빠져나오고 싶어요. 현재 우리는 아무 작업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장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콜론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기호를 붙여요. 콜론 Q 이런 식으로. 그럼 현재 입력 모드에서 명령 모드를 가야 됩니다. 즉 콜론 Q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VI 편집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EX 명령어로 합니다. 이 EX 명령어는 콜론으로 시작하고요. 이 EX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명령 모드로 가야 됩니다. 현재 입력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제가 눌러볼게요. ESC를 누르면 인서트라는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현재 명령 모드구나. 자, 이 명령 모드에서 콜론 Q 누릅니다.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를게요. 그러면 종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ESC라고 적어주세요. ESC. 자, 우리는 앞전에 cat 명령어를 가지고 어떤 파일을 만들고 그와 동시에 내용도 넣을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편집기를 사용해서, 즉 VI 편집기를 사용해서 파일을 만들어 보고 내용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테스트 할 때 put.txt라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거해 볼게요. 아래 put.txt.
자, 제거하고요. 자, vi put.txt 입력해서 실행하겠습니다. vi put.txt. 자, 그러면 아까는 다른 게 다른 부분이 생겼죠. 왼쪽 하단에 put.txt고 새 파일이다. put.txt 파일을 우리가 새롭게 만든 거라고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현재 모드가 명령 모드입니다. 명령어 모드입니다. 자, 이 put.txt 파일에 어떤 내용을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입력 모드로 가야 됩니다. 자, I를 선택합니다. 그럼 인설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입력을 쭉 진행하겠습니다. 테스트 1번, 테스트 2번, 테스트 3번. 자,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입력하세요. 자, 입력 다 되었으면요. 자, 지금 우리가 입력한 이 세 줄을 put.txt라는 파일에 저장하고 싶습니다. 자, 저장하기는 쓰기예요.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es 명령으로 :w 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현재 입력 모드에서는 es 명령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명령어 모드로 돌아가야 됩니다. 명령어 모드로 전환해야 됩니다. 자, 입력 모드에서 명령어 모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ESC 키 누르면 됩니다. 자, ESC 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인서트는 글자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W라고 입력하시고 엔터키 누릅니다. 자, W는 저장하기입니다. :W 저장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W라고 적어주세요. :W. 자,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명령어 모드에 존재하는 거고요. 저장했습니다. 이미 작업이 다 끝났어요. 빠져나가 볼게요. 자, es 명령어 :q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빠져나갑니다. 자, cat put.txt에서 간단하게 내용 확인해 볼게요.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내용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ut.txt 파일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싶어요. 편집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v 편집키로 해당 파일을 열면 됩니다. 즉 vi put.txt 하시면 돼요. 자, 엔터키 칠게요. 자, 그러면 put.txt 파일을 읽어왔습니다. 커서가 현재 제일 마지막 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v 편집키는 커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좌우 아래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물결 무늬는 현재 이 줄에 각 줄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즉 물결 무늬가 있는 게 아니고 빈 줄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내용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커서를 제일 마지막 줄에 갖다 대고요. 좀 옮겨졌으면은 저처럼 마지막 줄에 갖다 놓으신 후에 O를 누릅니다. 자, O도 인서트입니다. 그래서 편집기에서 인서트 다양한 명령어가 제공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O입니다. 자, 이런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v 편집키 챕터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O를 하게 되면은 현재 커서 위치 아래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게끔 빈 줄을 하나 만들어줘요. 자, 입력이 가능하죠. 자, 테스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테스트 입력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지금 내용을 수정했으니까요. 얘를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이 작업을 같이 해볼게요. 저장하고 종료하기 또는 저장하고 빠져나가기. 명령어가 :WQ입니다. 명령어가 :WQ, EX 명령어죠. 입력 모드에서 ES 명령어를 사용하려면은
명령 모드로 전환해야 됩니다. 명령 모드로 돌아가야 되는데 명령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ES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ES 누를게요. 그 다음에 콜론 WQ 저장하고 종료하기입니다. 자, 엔터키 치겠습니다. 콜론 WQ입니다. 자, cat.txt에서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 추가된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테스트. 자, 적어주세요. 콜럼 WQ 적어주세요. 네, 명령어 정리해 볼게요. ES 명령어 정리입니다. 자, 콜론 Q, 콜론 W 각각 종료하기, 저장하기입니다. 종료하기, 저장하기. 자, 콜론으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ES 명령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 ES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명령어 모드로 이동해야 됩니다.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떤 키를 사용하냐? ES 키입니다. 이 WQ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WQ. 자, 여기까지. 자,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저장 파일이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웹 편집기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PPT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PPT 내용을 지금 한 번에 다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자, 교재는 107페이지입니다. 자,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념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접해보시고 관련 명령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PPT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페이지입니다. PPT. 현대 응용 체제들은 한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이동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작업이 실행되는 현상을 심어주는 멀티태스킹 방식이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죠. 실상 동시에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각 프로그램이 번갈아 가면서 실행되는 겁니다. 자, 리눅스 커널은 프로세스 중에서 프로세서라는 것 통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프로세스란 리눅스가 CPU를 사용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각 프로그램을 구조화한 것이다. 관리 목적으로 프로세스 용어를 만든 거예요, 사실.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OS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난합니다. 자, 우리가 이해하는 프로세스는 A입니다. 자, 프로세스라는 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자, 리눅스에서는 이 개념이 들어갑니다. 프로세스라는 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려면 그 게임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저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될 겁니다. 프로그램이 실제는 코드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윈도우 기준을 보게 되면 그 게임 클라이언트 바로 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버리게 되면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어디에 올라가느냐 하면 메모리에 복사되어 갑니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메모리의 적재, 램이라고 부르죠. 메모리 주기의 장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 관련 코드가 메모리에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프로세스.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된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세스. 자,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리눅스는 이러한 각 프로세스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프로세스 아이디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즉,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버리면 리눅스는 자동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 ID 줄여서 PID가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더라. 이를 프로세스 체계에서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한다고 표현하더라. 자, 이 부분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A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실행 중이죠. 프로세스 실행이 프로그램이니까. 그런데 이 프로세스, 이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A 프로세스, B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B 프로세스 입장에서 A 프로세스는 부모가 되고요. A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B 프로세스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B 프로세스 또다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C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부모고요. B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C 프로세스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parent, child 프로세스 각각 parent 프로세스, child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리눅스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명령어가 있습니다. PS입니다. 프로세스를 줄이는 거죠. PS. 자, 그래서 PS 입력하게 되면 간단한 이 내용밖에 안 나오네요. 자, 아까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현재 실행 중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리눅스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관리하는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까지, 그런 프로세스까지 보려면은 옵션 X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X. 자, 좀 이따 보더라고요. 자, PS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PS 입력하고 엔터 키시게 되면은 이런 항목들이 생기는데, 요거 우리 교재에서는 PID, TTY, 타임, CN 이 부분 헤더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래서 요 부분이 프로세스 ID다, 요 부분이 TTY라고 부른다, 이 부분이 타임이라고 부른다, 이 부분이 CMD, 즉 명령, 즉 프로세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PS, 우리 현재 요 수행한 것도 현재 PS 명령 확인할 때 나옵니다. 자, 각각 프로세스 ID고요. TTY에서 PTS, sudo terminal slave라고 부르는데 그냥 가상 콘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슬래시 0 가상 콘솔 번호에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타임입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CPU 시간, 사용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 CMD입니다. 커맨드의 약자입니다. 자, PS에서 결과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제어 실수를 위해서 미리 터미널을 하나 더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터미널에서 하얀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 오픈 터미널을 누르게 되면 터미널이 하나 더 실행됩니다. 자, 왼쪽 터미널, 첫 번째 터미널에서 PS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터미널에서 PS 입력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PS라고 적어주세요. PS. 자, 지금은 뭘 확인하냐면 두 가지 확인할 겁니다. 첫 번째, 자, PTS는 가상 콘솔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슬래시 0은 가상 콘솔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이 가상 콘솔입니다. 우리가 터미널 프로그램 실행시켰죠. 그럼 가상 콘솔이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 가상 콘솔에 대해서 10별자로서 0을 이제 부여를 한 거예요. 부여가 된 거예요. 자, 얘는 1이 부여가 된 겁니다. 자, 가상 콘솔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 명령으로. 자, 이 외에 현재 가상 콘솔이 번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TTY. 자, PTS 해서 0으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터미널에서 마찬가지 TTY.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TTY로 적어주세요. TTY. 자, TTY는 텔레타입 라이터 또는 텔레타입의 약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리눅스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느냐, 접속 방식을 얘기를 해요. 접속 방식. 그 중에 하나가 PTS, 가상 콘솔입니다. 자, 확인 다 하셨네요. 자, 화면 초기화 하겠습니다.
보기가 하겠습니다. 자, ps 보게 되면, 자, 이 ps 명령어는 현재 이 명령어, 이 ps 명령어를 우리 입력하게 되면 현재 이 가상 콘솔에서 실행한 프로그램들이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웹 편집기 사용해 봤습니다. 윈도우즈의 메모장과 같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리눅스에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gedit입니다. 자, gedit 입력해보세요. gedit라고 입력하고 엔터키게 되면은 그래픽 환경에 문서 편집기인 gedit가 실행됩니다. 자, 적어볼까요? gedit 실행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terminal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ps. 자, 어떻습니까? 없죠? 없죠? 자, 지금 우리 센토스 계정을 로그인했는데 이 gedit는 이 터미널에서 실행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세스 명령했을 때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터미널에서 보게 되면은 이 터미널, 이 가상 콘솔에서 실행한 프로세스만 보여줍니다. gedit는 첫 번째 가상 콘솔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두 번째 가상 콘솔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냐면 옵션 psx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x. 자, 좀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보시면 나오죠? 두 번째 터미널에서 psx 하게 되면 다른 가상 콘솔에서 실행시킨 gedit라는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x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여준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sx라고 적어주세요. psx라고 적어주세요. 네, 근데 ppt 들어갑니다. psx 하게 되면은 상세 항목으로 state, state 상태입니다. state 줄인 겁니다. state.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상태 정보가 다음 우리 PPT에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좀 이따 보고요. 이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 옵션을 추가하면은 PS는 그것들이 제어되는 터미널에 상관없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들이 제어되는 터미널이라는 것은 PS 명령어를 수행한 해당 가상 콘솔을 얘기합니다. 상관없이 모든 프로세스 보여줍니다. 좀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본 거죠. 자, TTO 항목에 보니까 물음표 표시가 나오더라. 이것은 아무런 제어 터미널이 없다는 것이다. 즉, 가상 콘솔 통해서 그 프로세스가 동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눅스가 부팅이 되면서 해당 프로세스가 실행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물음표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 X 옵션을 사용하면 소유한 모든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한 모든 프로세스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state라는 부분에 상태 값인데 프로세스 상태 값입니다. RSDT, Z, 기호, nice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이 부분만 기억할게요. 자, 좀비의 약자입니다. 좀비. 자, 프로세스 중에 확인할 때 어떤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보니까 Z자로 나와요. 그러면 Z자로 나오는 그 프로세스는 반드시 종료시켜야 됩니다. 종료시키는 방법은 이따가 배웁니다. 자, 어떤 프로세스에 Z가 붙냐면 현존하지 않거나 조미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자, 이 조미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렇대요. 이것은 부모 프로세스에 정리되지 않은 종된 자식 프로세스다.
비정상적 종료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료 프로세스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시스템에 부하가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비 프로세스는 확인한 후에 종료를 시켜줘야 됩니다. 종료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방법 중 총 4가지를 좀 이따가 이제 학습하시게 됩니다. 자, 종료 프로세스 요 Z만 기억해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PPT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은 A입니다. PS에서 AUX. 자, A는 올해 약자고요. U도 약자입니다. 그래서 A 하게 되면은 PS 명령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보여줍니다. 유저, 소유자, 프로세스 소유자를 나타냅니다. 프로세스 ID겠죠. CPU 사용량입니다.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가상 메모리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사용 중인 무엇이 메모리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TTY 아까 봤고요. 세트 아까 앞전에 봤고요. 자, 스타트입니다. 해당 프로세스가 시작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24시간 지나면은 날짜가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 정보 가지고. 자,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요. AUX는 다른 실습을 할 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탑입니다. 자, PS 명령어가 시스템 통째에 관한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PS 명령어가 실행된 순간의 상태에서만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프로세스 상태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실시간. 자, 그 기능이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탑입니다. 자, 탑 프로그램은 프로세스 활동 순으로 나열된 시스템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3초마다 보여줍니다. 3초마다. 이 탑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표시해 주는데 최상위의 시스템 요약과 그 아래 CPU 활동 순으로 정렬된 프로세스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자, 앞 밑에 표시 보시면 이 부분이 시스템 요약 정보고요. 그다음 이 부분이 바로 프로세스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많은 내용이 나오죠. 프라이어티, 나이스, 문식으로 나옵니다. 실시간 정보 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기억할 것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로드 에버리지라고 해서 로드는 부하를 나타내고요. 자, 에버리지는 평균입니다. 자, 로드 에버리지 어떤 거냐면 실행 대기 중인 프로세스, 아직 실행이 안 돼 있고 대기 중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60초 평균이고요. 5분 평균이고요. 15분 평균입니다. 그래서 과거 기록하고 최신 기록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숫자가 1 이상이 되지 않으면 현재 CPU가 1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0.15, 0.03이니까 1에 많이 못 미치죠. 그래서 지금 거의 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게 되면. 자,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CPU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느냐까지 보시려면은 탑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렇게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탑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턴을 보겠습니다. 탑 하고 엔터키 누르겠습니다. 자, 0.25, 0.66, 최근에 전문가 또 많이를 했네요.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자, 3초마다 갱신됩니다. 지금 1을 별로 안 하고 있으니까 값이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이 부분도 확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탑 종료하겠습니다. Q. 자, Q 누르면 탑이 종료가 됩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자, 프로세스입니다. 자, 프로세스 확인 명령어입니다. 확인. 자, 지금 본 게 이걸 봤죠? PSX, PSAUX는 아직 결과를 안 봤고요. 탑 이렇게 봤습니다. AUX는 지금부터 프로세스 부분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지금 현재 왼쪽 터미널에서 우리가 GFT라는 게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설명에서 보게 되면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터미널을 선택합니다. 가상 코드 첫 번째 가상 코드겠죠. 얘를 선택해서 명령을 입력해 봅니다. 그런데 입력하게 되면은 명령어는 입력되나 그 명령어 수행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상태를 어떤 상태냐면 shift 실행하게 되면 그 다음 아래 커서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쉘이 프로그램 종료를 기다리는 상태다. 즉, gExit라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교재에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이 가상 콘솔, 이 터미널 제어권이 어느 프로그램에 넘겨졌냐, gExit라는 프로그램에 넘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Exit가 종료가 돼야지 이 가상 콘솔, 이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눅스 통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터미널 이렇게 나와있죠? gExit 실행했으니까요. 자,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gExit 편집기 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명령 해볼까요? ls cd 명령어가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gExit 프로그램을 종료해 볼게요. 파일 누르시고 QIT. 어떻습니까? 수행이 되죠. 자, 종료가 되면 이 터미널 제어권이 되돌아와서 ls 명령어와 cd 명령어가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요 제어권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nterrupt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rupt. 저희 주제는 현재 프로세스 제어입니다. interrupt라는 것은 보통 이제 방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게 되면 interrupt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interrupt라는 정의된 신호들이 있어요. 그 interrupt를 보내게 되면 그 interrupt에 대한 행동을 합니다. 뭐 종료라든지 재시작이라든지 그런 interrupt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는 시그널이라는 합니다. 시그널. 자,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시그널이 얘입니다. 컨트롤 C입니다. 자, 컨트롤 C는 지난번에 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리눅스에서 뭔가 종료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 C를 누르면 된다. 종료해, 종료. 자, 그럼 보면 아래 설명 보시면 교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터미널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중단됩니다. 중단시키는 겁니다. 컨트롤 C 같은 경우에 내부 시그널 신호 번호가 있는데 그 신호를 gExit라는 프로그램에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gExit가 그 시그널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즉, 컨트롤 C는 종료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테스트 해볼게요. 화면 지우고요. gExit 입력하고 엔터키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gExit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컨트롤 C라고 적어주세요. 컨트롤 C.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배우고 싶냐면 포그라운드 프로세서라는 단어가 있고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포그라운드 프로세서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gExit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문서 편집기가 화면에 보이죠? 프로그램 자체가. 자, 이걸 우리가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다라고 하고요. 근데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행 중입니다. 보통 서버 프로세스가 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 백그라운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동작하도록 만들기 위한 기호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입니다. 자, %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동작시키려면 그 프로그램 실행 명령어 뒤에 스페이스바 %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백그라운드 동작시킬 때 각 프로그램별로 동작 형태는 상이할 수 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gExit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은 얘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요 숫자 1은 가로 안에 숫자 1은 작업 번호라고 합니다. 4063은 gedit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ID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동작시켜 버리게 되면은 실행할 때 저런 작업 번호와 함께 프로세스 ID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gedit 편집기를 백그라운드로 동작시키게 만들게 되면은 뭐가 가능하느냐 하면은 셀프 프롬프트, 즉 터미널하고 편집기를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동시에.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gedit 하고 %. 자, 그러면 편집기가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gedit 편집기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화면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 기호 적어주세요. %.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PPT 보게 되면은 PS 명령으로 우리가 뭘 확인하자. 현재 가상 콘솔, 현재 터미널에서 실행시킨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럼 gedit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PID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서 한번 실수해 볼게요. 자, 잡스랑이 있는데 잡스라는 것은 해당 터미널, 해당 가상 콘솔에서 백그라운드로 동작시킨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프로세스 정보. 자, 볼까요? 자, 먼저 PS 임의해 보겠습니다. 자, gedit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ID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잡스 임의해 봅니다. 자, 이 작업 번호입니다. 작업 번호. 이 플러스 기호는 좀 이따가 설명드립니다. 현재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gedit가 실행이 되어 있다. 작업 번호가 1번이다. 작업 번호 1번이다. 자, 적어주세요. 잡스라고 적어주세요. 잡스. 네, 그 다음 실습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실습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동작하는 프로세스를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자, 포그라운드 약자 FG입니다. FG 명령을 사용해서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프로세스를 포그라운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포그라운드로 전될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의 작업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잡스라는 것은 어느 프로세스의 작업 번호,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프로세스 작업 번호 확인할 때 잡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작업 번호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명령어가 형식이 fg %1 반드시 붙여줍니다. %1 첫 번째 숫자 1이라는 작업 번호를 가진 프로세스를 포그라운드로 전환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자, %1, 요 1을 우리 교재에서는 작업 번호 잡스펙이라고 부릅니다. 잡스펙. 현재 백그라운드 동작하는 프로세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는 %1이 선행이 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백그라운드 동작하고 있죠. FG %1. 자, 로미가 gedit라는 프로그램이 현재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동작시켰다. 이런 것이고요. 물론 당연히 gedit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터미널 제어건이, 이 가상 터미널 제어건이, 이 가상 콘솔 제어건이 gedit로 넘어감으로 해서 현재 이 터미널에 어떤 명령어도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입력하시더라도. 자, FG라고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확인하신 분들 FG라고 적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세스 정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자, 일시 정지입니다. 정지하고 종료는 다른 겁니다. 종료는 실행을 하지 않는 거고요. 정지는 실행이 되었지만 그 개념을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걸 우리가 실습에서 확인해 볼 텐데, 자, 프로세스 일시 정지는 우리가 조합 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건 Z 있죠?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동작하는 프로세스가 잠시 멈춤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라고 나오죠. 스타트. 자, 그러면은 스타트라고 나오게 되면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G에디터 편집기에 대해서 현재 뭐 하느냐 잠시 멈추라 됐습니다. 그러면 편집기에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회색 화면만 나올 겁니다. 어떤 메뉴도 안 보이죠? 그래서 스탑하기 되기 때문에 편집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집기 종료가 된 건 아닙니다. 종료가 됐다면 이 화면 자체 편집기 창이 사라질 겁니다. 자, 볼까요? 지금 현재 이 상태죠. 백그라운드로 아니죠. 포그라운드 동작하고 있는 G8 편집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Z 눌러볼게요. 자, 잠시 멈춘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편집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헬스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입력도 안 됩니다. 플레이에서 보시면 비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Z 입력해주세요. 채팅창에 컨트롤 Z. 자, 지금 잠시 멈춘 상태에 있는 이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바꾸겠습니다. 즉, 포그라운드 프로세스 또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명령으로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전환시키는 방법 봤고요. 지금은 실습해 볼게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전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그래서 사용 방법은 포그라운드와 똑같습니다. 백그라운드 약자 BG 작업 번호 1. 우리는 작업 번호 지금 백그라운드 동작 픽길 번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좀 전에 보시게 되면 작업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업 번호가 1번. 자, 화면 좀 지우겠습니다. 잡스 하시면 돼요. 잡스. 그 작업 번호 확인할 때는 잡스입니다. 잡스. 자, BG %1. 자, 그러면 G에디트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로 동작합니다. 자, 가볼까요? 자, 이거 보게 되면 전에 제가 입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긴 거 있죠? 예, 사용 가능합니다. 자,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BG 확인이라고 적어주세요. BG 확인. 자, 컨트롤 Z는 잠시 멈춤인데 일시 정지인데요. 컨트롤 Z는 언제 쓰냐면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즉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잠시 멈춤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내용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널이라는 주제에서 kill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kill 명령어는 프로세스를 종료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프로세스를 많이 동력시키게 되면은 프로그램상 약간 꼬이는 것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또 동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거나 그렇지 않은, 즉 종료를 거부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우리가 kill 명령 사용해서 강제로 신호를 보내서 종료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ill 명령어 실습 예제로 gedit %, 자, 얘를 백그라운드로 실시켰죠. 그러면 작업 번호와 함께 프로세스 id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id를 가진 프로세스를 kill하고 싶다. 명령어 kill 뒤에 프로세스 id를 적어주시면 이 프로세스 id를 가진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페이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세스 id가 나옵니다. gedit 3184 같은 경우에는 자, kill 3184 하게 되면은 gedit가 종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kill 확인, 적어주세요. kill 확인. 네. 자, PPT 2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kill 명령어는 프로세스를 종료하지 않더라. 오히려 프로세스에 시그널을 보낸다는 표현이 옳다. 자, 터미널 프레임 있고 아까 전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gedit라는 이 프로그램, 이 프로세스에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kill 4198이라는 그 4198. 자, 기본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보내냐면 텀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텀이 아니고 인터럽트네. 인터럽트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좀 더 살펴볼 부분이고요. 자, 시그널은 응용체제가 프로그램과 통신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다. 자, 이미 Ctrl+C와 Ctrl+Z 사용해서 시그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Ctrl+C와 Ctrl+Z가 바로 시그널입니다. 우리는 Ctrl+C와 Ctrl+Z를 누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신호를 보내요. 그렇지,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자, 터미널에 이 키 인풋들 중 하나를 받으면 포그라운드에 있는 프로세스에 시그널을 보냅니다. 기본적으로 포그라운드에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Ctrl+C인 경우에는 인터트 시그널을 보내고 Ctrl+Z는 TSTP 시그널을 보냅니다. 보통 인트로트라는 것은 중지라는 의미를 많이 가져요. 그 다음에 TSTP는 터미널 스톱의 약자입니다. 자, 프로그램들은 결국 시그널을 기기로 있다가 받은 시그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시그널을 들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실은 종료 시그널을 받았을 때 진행 중인 작업을 저하는 것과 같은 동작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자, 어떤 종료 시그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그널의 종료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 종료 시그널을 무조건 종료시키고요. 어떤 시그널은 종료 시그널은 그 종료 시그널을 받으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종료시킵니다. 이거는 차이점이다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kill 명령어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플러스 id 적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 옵션 뭘 시그널 명칭인데 우리 교재 표 18사이에서 주요 시그널이 있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각 시그널별로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유닉스하고 리눅스가 다르고요. 우리 교재는 유닉스의 시그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hub, int, kill, term, continue, 스타일 왼쪽에 시그널의 약자 SIG가 붙습니다. SIG. 자, 숫자는 좀 암기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암기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고요. 번호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시그널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겠습니다. 3시 35분에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